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배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역사시간 스타 강사 이다지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7216번님이 저는요 8cm 이상 하이힐은 포기 못하는데 쌤도 이건 포기 못해 있으세요? 전 포기 못하는 게 귀마개예요. 왜요? 귀마개를 잘 때도 끼고 일할 때도 끼고 해서 옆에 잡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없으면 약간 초조해지는 정도? 그래서 요즘 나오는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난 쌤 이건 포기 못해 이런 건 줄 알았죠. 전체 1위. 수석.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럼 포기해도 돼요? 2위 괜찮아요? 2위요? 2위. 전체 2위. 전체 2위요? 네. 괜찮죠. 그것도? 네. 전 1위를 했으니까 저런 여유를 부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공부 시작할 텐데 연속 기획 욕망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욕망 어떤 역사를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는 허세인 것 같아요. 있어 보이고 싶은 그렇죠. 욕망. 그래서 사치를 하게 되는 욕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셀럽이 되고 싶다고 노래하는 셀럽5의 셀럽5입니다, 노래. 자, 이 노래 듣고 있는데 그러면 사치 욕망은 일단 나라로 가볼 텐데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조선의 사치품 하면 뭐니 해도 이 가발이라고 볼 수 있는 가채였는데요. 가채는 여성들의 머리에 쓰는 장신구에 사극 보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막 올리고 나오는 그거 그렇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근데 사실 있었어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유교가 통치 이념인 나라니까 유교에서는 사치하면 안 되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쵸. 돈 있는 사람 양반이라고 해도 너무 화려한 옷을 입는 건 자제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신구에서 멋을 부린 거죠. 지금은 막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백 하나 사줬어 이렇게 자랑한다면 요때는 우리 집 양반이 머리 얻는 가채 하나 해줬어 이렇게 자랑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 중에 가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가채하니까 진짜 우리 예전에 뭐 중전 마마라든지 맞아요. 장희빈이 딱 쓰고 있던 숙종에게 하나 받았어. 인연왕후는 받았는가?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가채는 좀 무겁지 않았을까요? 뭘로 만들었어요 그거?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드는데요. 좋은 가채 한 개 가격이 초가집 수십 채를 웃도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제가 실제로 찾아봤더니 가채 폐단이 심했을 때 이 가채 중에서 일반적인 품질의 가채가 60냥에서 70냥이 기본이었대요. 네. 이게 얼마냐면 이제 1냥에 4만 원에서 보통 7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4만 원을 두고 계산을 해도 대략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했던 거고요. 와. 정말 부귀한 집 있죠. 정말 요즘으로 치면 재벌 가문 이런 데서는 7만 냥에서 8만 냥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이제 현재 가치로 한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를 가채 하나가 내 머리 장식에 썼던 거죠. 가채가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기록을 보면 부잣집 며느리가 나이 13살에 가채를 너무 무겁게 해가지고 일어나다가 눌려서 목뼈가 부러져서 사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게가 얼마나 나가길래 죽을 정도예요? 이게 정말 무거운 건 20에서 30kg 정도를 했다고요. 거의 군장이네요, 군장. 군장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네. 뭐가 딱 와닿죠. 맞아요. 행군 갈 때 진짜 우리 20-30kg 들면 진짜 미치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채가 있었다면 중국에선 손가락 장신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호갑투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손가락 장신구, 호갑투요. 자, 여러분 이것도 지금 보는 라디오 화면에 호갑투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골무처럼 손가락이 끼웠고요, 그죠? 맞아요. 손가락보다 또 더 기네요, 이게. 네, 이것도 불을 과시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왜 사람이 6cm에서 한 10cm 정도가 되는 가짜 손톱을 붙이고 그 위에 잔뜩 네일아트를 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호갑투가 그런 거예요. 기다란 손가락 장신구를 한다는 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 플렉스의 최고봉이었던 상징이네, 거죠. 상징. 나 일 안 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컵 하나 쥐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인들이 나는 다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신구였습니다. 이 신분이 높을수록 길이도 더 길어지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해요.
와. 지금까지 이제 좀 물건을 봤다면 중국에서 사치하면 유명한 인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치하면 유명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태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서태후? 네. 서태후는 원래 궁녀였다가 아름다운 외모와 목소리로 황제의 눈에 띄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황제의 산책길에서 항상 노래를 하고 있었다고요. 목소리가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나를 보라고. 언젠가 나 보겠지. 맞아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고 후궁에서 황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그녀가 이제 너무나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듯이 사치를 부리게 됐습니다. 야, 서태후의 사치 어느 정도였습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요. 우리 철업디는 한 끼에 정말 푸짐하게 잘 먹었다 했을 때 반찬이 몇 가지 정도 있으셨어요? 진짜 10가지? 10가지. 그쵸? 10가지여도 정말 많잖아요. 많죠, 사실. 한 끼 먹은 음식이 128가지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끼, 이 한 끼가 당시 중국 농민 약 1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끼에 썼대요. 네. 이게 굉장히 미식가에다 먹는 걸 좋아해서 전용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가면 열차가 16칸이라고 하면 4칸이 주방이었다고 합니다. 와. 노년에는 좀 엽기적이지만 자신의 미용을 위해 날마다 산모들을 처소까지 불러서 신선한 모유를 먹었어요. 사치의 끝판왕이 바로 이화원 건립인데요. 여기에 은전 3천만 냥을 썼는데 이건 청나라 해군 예산의 절반입니다. 자신의 별장을 짓는데 군대 예산의 절반을 썼던 거죠. 와. 이화원의 크기가 여의도 10배에 달하고요. 근데 이것과 또 사치의 클래스가 달랐던 또 다른 왕도 있었어요. 자, 이제 서태후는 이제 또 끝났고 있다. 맞아요. 사치의 클래스가 다른 왕은 누구죠?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그의 최대 사치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한 거였어요. 이 궁전을 50년 동안 지었는데 약 3만 명에 달하는 인부들을 동원해서 짓게 됩니다. 대지 면적 2,500만 평에 가장 큰 건물의 길이만 500m가 넘고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걸 사실 만들게 됐던 이유가 플렉스하려는 것도 있지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서요. 그가 20대 때 젊은 왕이었으면 아직 좀 권력이 약했잖아요. 그때 재정장관 푸케이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감히 누가 왕보다 더 화려한 곳에서 사냐면서 분노하게 됐고 이후에 그의 성을 짓는 데 참여했던 건축가, 화가 등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서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 연속기 욕망의 역사 너무 재밌죠? 오늘은 사치의 욕망에 대한 역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가시기 전에 복수 퀴즈 내주실까요? 중국에서 유행한 호갑투는 어디에 차는 장신구였을까요? 자, 보기는 제가 드릴게요. 1번 손가락, 2번 발가락.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발가락에 차면 신발을 못 신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잘 안 보이고요. 맞아요.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죠? 그렇죠. 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지금까지 역사 스타 강사 이다지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